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간 뉴스 마지막에 챗 GPT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챗 GPT가 검색을 바꿀까, 웹 서치를 바꿀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 사업에 지각 변동이 드디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에 챗 GPT를 달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챗 GPT 작년 11월 30일에 공개가 됐어요. 챗GPT는 대화형 A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에 질문을 넣고 질문을 바꿀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챗GPT가 다 대답을 해주죠.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서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1억 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된 소비자 상품이다. 이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자, 챗GPT는 질문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길이의 대답을 제시해요.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 길이가 논문 길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도 척척 찾아냅니다. 의사면허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할 정도는 한다.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색을 구글에 거의 의존을 해왔는데 이 검색이 2.0으로 진화할까, 다음 단계로 진화할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챗 GPT가 구글을 능가하는 검색 결과 보여주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구글을 버리고 빙 쪽으로 가겠죠. 챗 GPT를 쓰기 위해서요. 자, 구글이 뒤늦게 역시 대화형 AI를 소개를 합니다. 바드라고 구글과 통합은 안 돼 있는데 따로 만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드를 트윗에다가 홍보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실험적인 대화형 AI 서비스다. 실험적이니까 베타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바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어요. 출산을 앞둔 친구한테 애기용품 전달하는 파티를 어떤 식으로 계획할까? 오스카상 후보작 2개를 비교해달라. 그리고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떤 점심을 해 먹을 수 있나? 아이디어 좀 내달라. 근데 이걸 보면 딱 느낌이, 이거는 너무 소소한데?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질문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가 아니라 실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드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 애가 9살인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다.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바드가 3가지 정도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3번째였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을 처음으로 사진 찍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임스 웹이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라 다른 천체 망원경이 한 거다. 트위터에 다니까 곧바로 이제 리트윗이 돼서 쫙 퍼진 거예요. 구글 바드가 챗 GPT보다 못하다. 완성도 떨어지고 답변도 잘못했다. 이 얘기가 확산되면서 구글 주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틀 동안 10%가 넘게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은 그러면 구글의 위상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챗 GPT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챗 GPT도 사실관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한 명이 챗 GPT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용된 경제학 논문이 뭐냐? 그랬더니 답을 내놓습니다. A Theory of Economic History 라는 논문이고 저자는 더글라스 노스와 로버트 토마스다.
1969년에 쓰여졌고 Journal of Economic History에 게재가 됐다. 1969년부터 지금까지 3만 회 이상 인용됐다. 이런 답을 줄줄이 준 거예요. 딱 봤을 때 괜찮은 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존재하지도 않는 논문을 왜 챗GPT는 답이라고 준 걸까요? 왜냐하면 챗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언어 학습을 했어요. 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받고 챗GPT는 인용이 많이 되는 경제학 논문들을 한번 훑어봅니다. 그런데 제목에 theory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경제학 논문이니까 economic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theory of economic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은 히스토리가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챗GPT가 잘하는 게 단어를 적재적소에 붙이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단어를 생각해서 붙이듯이 챗봇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이 답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챗GPT 해보신 분은 답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논리 정연하고 키워드들이 탁탁 들어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대답 괜찮은데? 어디에 써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답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챗GPT한테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요. 줄리 리스콧 하임즈라는 작가가 미국 팔로알토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챗GPT한테 줄리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챗GPT가 검색을 통해서 줄리가 흑인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흑인, 시의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작성을 해요. 흑인 최초의 시의원이다.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개척 정신을 발휘할 거다. 팔로알토 시가 그런 점을 높이 산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만듭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흑인 최초가 아니었어요. 팔로알토에 이전에도 흑인 시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답변들을 살펴본 사람들은 이 AI가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AI는 보기에 그럴듯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지 그 답이 진실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존 검색과 챗GPT는 뭐가 다를까요? 기존 검색은 우리가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 페이지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페이지 자체가 페이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못했으면 우리는 페이크를 그냥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진실과 거짓에 완전히 무관심한 AI가 답들을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지금 페이크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메타가 갈락티카라는 AI를 베타 테스트 하다가 그냥 내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갈락티카가 답을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없는 인용을 창조를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용을 좀 달아주면 좋겠다라고 질문자가 추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알아서 멋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어 모델로는 어렵겠다라고 메타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AI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구글이나 메타는 다른 문제, 이 참과 거짓의 문제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고심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챗GPT가 검색 용도로는 적당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챗GPT가
너무 친절해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색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적어도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챗GPT가 다른 용도라면 개발될 여지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가 사용되는 교육 툴로의 활용도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GPT가 게임 체인저가 될까? 어떤 영역에서는 당연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검색 분야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